남아메리카 대륙 최남단과 남극 대륙 북단 사이에 있는 거친 바다. 드레이크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좁은 해협은 격렬한 폭풍, 위험한 해류, 그리고 거대한 파도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선원들에게 항상 큰 도전이었으며 그들의 기술과 힘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무대였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중요성.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의 이름을 딴 드레이크 해협은 해양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해협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며 1918년 드레이크가 케이프 혼 주변에서 예기치 않게 남쪽으로 밀려가면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항해는 태평양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열었고 남아메리카와 남극 대륙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기존의 믿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드레이크 해협의 발견은 탐험가들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험한 마젤란 해협보다 안전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새로운 무역로와 영토를 찾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1600년대와 1700년대에는 남쪽 바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이 해협은 제임스 쿡과 찰스 다윈의 탐험을 포함한 많은 유명한 원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쿡의 항해는 이 지역의 지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고 신화 속의 대륙 테라, 아우스트랄리스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드레이크 해협은 호황을 누리던 포경업과 바다표범 사냥 산업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배들이 풍요로운 남극 및 아남극 지역에서 사냥하기 위해 이 험난한 바다에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이는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종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1914년 파나마 운하의 개통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더 안전하고 빠른 경로를 제공하여 무역에서 드레이크 해협의 중요성을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과학 탐사와 관광 분야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해협은 수많은 남극 탐험의 무대가 되었고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이 이끈 비운의 인듀어런스호 탐험은 탐험 사상 가장 놀라운 생존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드레이크 해협은 여전히 모험가와 과학자 모두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해양 및 기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경로로 남아있으며 전 지구적 기후 패턴과 해양 생태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탐험과 상업의 수로를 넘어 이 해협은 인간의 회복력과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상징합니다. 험난한 환경과 풍부한 역사는 자연세계의 비밀을 밝히려는 우리의 모험 정신을 계속해서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리적 특징. 드레이크 해협은 남아메리카 최남단의 케이프 혼과 남극의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사이 약 800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 해역은 위험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곳은 대서양, 태평양, 남극해가 만나는 지점으로 강력한 해류들이 위험하게 뒤섞입니다. 남극 순환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류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남극 대륙 주변을 빠르게 흐릅니다. 해협의 폭이 좁아지면서 이 해류는 더욱 강력해져 숙련된 선원들에게도 매우 힘든 도전이 됩니다. 수면 아래의 해저 지형 또한 위험을 더합니다. 해협은 스코샤해 위에 위치하며 이곳의 수중 산맥과 대륙붕은 울퉁불퉁한 지형을 이룹니다. 이 거친 해저는 바닷물을 난류로 만들어 갑작스러운 파도를 일으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얕은 수심 때문에 폭풍이 칠 때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파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레이크 해협은 남위 50도에서 60도 사이에 위치한 경로의 50년대 Furious 50s라 불리는 지역에 있으며 이곳에서는 바람을 막을 육지가 없어 바람이 맹렬하게 붑니다. 이 강력한 바람은 바다를 휘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드는데 폭풍이 몰아칠 때는 파도 높이가 25m에 달하기도 합니다. 드레이크 해협의 날씨는
예측 불가능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고요했던 바다가 갑작스러운 폭풍과 짙은 안개로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며 항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차가운 극지방 공기가 북쪽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잦은 폭풍과 결빙 상태를 유발하여 안전한 항해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남극과 가깝기 때문에 특히 겨울과 봄에는 빙산과 해빙이 나타나는데 이는 거친 바다나 악천후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선박에 큰 위험이 됩니다. 세 번째, 기후 및 기상 패턴. 드레이크 해협의 기후와 날씨는 거친 바다만큼이나 혹독하여 선박에게 위험한 항로라는 명성을 더합니다. 이 지역은 사나운 바람과 예측 불가능한 날씨 사이에 놓여 있어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포유하는 40년대 Roaring Forties와 경로의 50년대 Furious Fifties에 위치한 드레이크 해협은 강한 편서풍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 바람은 따뜻한 적도와 추운 극지방 사이의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주변에 육지가 거의 없어 이 바람은 지구를 돌면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바람은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해운해 위험한 바다를 만듭니다. 또한 이 해협은 다양한 해양 및 기상 패턴이 충돌하는 곳으로 급격한 날씨 변화를 유발합니다. 남극에서 온 차가운 공기가 북쪽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 순식간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몰고 올 수 있는 불안정한 대기를 형성합니다. 기온 또한 드레이크 해협의 주요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추우며 남방구 겨울 동안에는 종종 0에 머뭅니다. 하지만 기온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으며 높은 습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집니다. 이 추운 기후는 특히 겨울과 봄에 빙산과 해빙을 만들어내 항해를 복잡하게 하고 선박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안개는 또 다른 위험 요소로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충돌이 종종 시야를 제한하는 짙은 안개를 유발합니다. 이는 항해가 어려운 해역에서 특히 위험하며 선박이 빙산이나 다른 선박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잦은 비와 눈 또한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강한 바람, 파도와 함께 이러한 조건들은 드레이크 해협에 도전하는 모든 선박에게 심각한 시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해의 어려움.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는 것은 선원들에게 가장 힘든 도전 중 하나입니다. 거친 바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그리고 얼음물로 유명한 이 항로는 전문적인 기술과 끊임없는 주의를 요구하는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거센 파도와 강한 해류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남극 순환류는 선박의 균형을 잃게 하고 조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선원들은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요동치는 파도에 적응해야 하므로 전복되거나 선체가 손상될 높은 위험에 직면합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어 날씨는 더욱 위협적입니다. 강풍은 시야를 급격히 감소시켜 항해를 복잡하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 선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시야 문제는 지속적인 위협입니다. 안개와 폭우는 시야를 가려 빙산이나 다른 선박과 같은 위험을 숨길 수 있습니다. 빙산은 특히 남극의 겨울과 봄에 거친 바닷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워 매우 위험합니다. 충돌은 유명한 타이타닉호 참사를 연상시키는 재앙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드레이크 해협의 또 다른 우려는 고립된 위치입니다. 주요 항로나 비상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박은 스스로 위기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급품을 싣고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바다의 수심과 지형 또한 어려움을 더합니다. 수중 지형을 아는 것은 선박이 파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통과에 매우 중요합니다. GPS나 일기예보와 같은 현대적인 도구들이 안전성을 향상시켰지만 그 자체의 위험도 따릅니다. 이 혹독한 바다에서는 기술적 결함이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상사건 및 사고. 드레이크 해협은 위험한 해역으로 악명이 높으며
수년에 걸쳐 많은 선박을 삼켰습니다. 초기 탐험가부터 현대의 재난에 이르기까지 이 해역은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 자신도 16세기에 이곳을 건너면서 거센 폭풍에 직면했는데 이는 이곳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 많은 선박, 특히 바다표범 사냥과 포경업에 종사하던 배들이 이 거친 바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819년 스페인 선박 산텔모어는 혹독한 폭풍 속에서 재앙을 만나 탑승자 길키뱀 4명 전원과 함께 남극 해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 얼음 바다에서 알려진 최초의 난파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20세기로 넘어와 1947년 이복사 파암 9명을 태운 칠레 해군 함정 앙가모소가 사라지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배의 운명은 미궁계에 빠졌습니다. 이는 해협의 예측 불가능성을 상기시키는 잊히지 않는 사건입니다. 아슬아슬한 탈출과 용감한 구조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 해군 함정 바이아 파라이소가 남극 근처에서 좌초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심각한 기름 유출로 인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람선과 연구선이 이 해협을 건너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해 기술이 안전성을 향상시켰지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007년 MS 익스플로러호가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했지만 154명의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지역의 얼음이 제기하는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해협은 극적인 구조 작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러시아 어선이 빙산에 부딪혀 조난당했습니다. 국제구조팀이 혹독한 환경을 무릅쓰고 선원들을 구출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드레이크 해협의 위험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곳을 항해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경외심과 주의를 요구하는 무시무시한 해상 경로입니다. 6번째, 현대 항해 및 안전 조치. 항해 및 안전 기술의 발전은 드레이크 해협을 두려움의 대상에서 도전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여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대 기술은 이제 선원들이 이 위험한 해역을 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변화 중 하나는 GPS의 사용으로 지형 지물이 없을 때도 선박이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상황이 자주 바뀌고 시야가 좋지 않은 드레이크 해협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GPS는 선원들이 빙산과 같은 위험을 피하고 악천후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레이더 기술 또한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레이더는 주변 상황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안개나 폭풍 속에서도 멀리 있는 다른 선박이나 빙산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충돌을 방지하고 얼음이 많은 해역을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통신 기술도 향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선박들이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위성 전화와 인터넷이 선박의 통신을 유지시켜 주어 최신 기상 정보를 얻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얼음 속을 항해하는 것은 전문 기술이 되었으며 숙련된 빙의 항해사가 얼어붙은 바다를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선박을 안내합니다. 많은 선박이 얼음에 견딜 수 있도록 더 튼튼한 선체로 제작되어 안전성을 한층 더합니다. 일기예보 기술도 발전하여 더 나은 기술로 변화를 더 정확하고 일찍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박이 항로를 계획할 때 악천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상 대비 태세 또한 훨씬 나아졌습니다. 현대 선박에는 첨단 구명정과 생존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찬물에서의 생존 및 대피 훈련을 포함한 비상 상황 대처를 위한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엄격한 환경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이 민감한 해역의 선박에 대해 폐기물 처리, 연료 사용, 야생동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다루는 지침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동시에 연약한 남극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환경 영향 및 보존 노력. 대서양과 남극해를 잇는 핵심 연결로인 드레이크 해협은 험난하지만 필수적인 수로이며 심각한 환경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곳의 독특한 서식지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기후 변화입니다. 지구가 온난화됨에 따라 극지방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얼음과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해빙의 손실은 전체 먹이 사슬을 교란시킵니다. 물가에나 고래와 같은 대형 동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작은 크릴사우는 얼음 없이는 번성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녹는 얼음은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여 전 세계 해안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활동은 이러한 문제들을 악화시킵니다. 증가하는 선박 통행량과 관광은 기름 유출과 오염의 위험을 높여 현지 야생 동물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 해를 끼칩니다. 선박이 늘어나면서 해양 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외래종 유입의 위험도 커집니다. 남획 또한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어리와 크릴사우에 대한 높은 수요는 지속 불가능한 어업 관행으로 이어져 지역 및 전 세계 해양 개체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보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인 남극조약은 드레이크 해협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약은 군사활동, 광물 채굴, 핵실험을 금지하고 과학적 협력과 환경 보호를 장려합니다. 남극 해양생물 자원 보존의회 온회 CCAMLR는 남극해의 어업을 감시하며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해양보호구역 MPA 이 중요한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이 구역들은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여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선박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폐기물 처리 규칙과 오염 방지 조치를 포함하여 환경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연구는 보존에 필수적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연약한 생태계에 대한 기후 변화와 인간의 영향을 조사하여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안내할 중요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8번째, 대중문화 속의 드레이크 해협. 드레이크 해협은 거친 명성과 함께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이 거친 바다는 수많은 예술가, 작가, 영화 제작자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많은 대중적인 이야기와 미디어에 등장했습니다. 이 위험한 바다를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경외감, 존경심,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이 강렬한 조합은 다양한 예술적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이야기와 책에서 드레이크 해협은 스릴 넘치는 모험, 생존기, 그리고 탐험의 배경이 됩니다. 이곳을 감히 건넜던 초기 선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바다에 맞서 놀라운 용기와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설에서 이곳은 자연의 힘과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상징하며 이야기에 흥분과 긴박감을 더합니다. 영화와 다큐멘터리 또한 드레이크 해협의 드라마를 담아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숨막히는 풍경과 풍부한 야생동물을 보여주며 이 바다에 도전하는 탐험가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장편 영화는 이곳의 위험한 환경을 이용하여 긴장감과 흥분을 고조시켜 극적인 이야기를 위한 완벽한 배경으로 삼습니다. 음악과 예술의 세계 역시 드레이크 해협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작곡가들은 잔잔한 순간부터 격렬한 폭풍에 이르기까지 그 분위기를 포착하여 길들여지지 않은 바다에 맞서는 감정의 무게를 반영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예술가들은 그림과 사진을 통해 파도 위의 빛과 인상적인 야생동물을 보여주며 그 날 것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시인들은 종종 드레이크 해협을 인생의 여정과 우리가 마주하는 힘든 도전을 상징하기 위해 언급합니다. 바람, 파도, 동물과 같은 자연의 요소들은 우리의 감정과 경험에 대한 강력한 은유로 작용합니다.
교육과 과학 분야에서 드레이크 해협에 대한 논의는 그 생태학적 중요성과 기후 변화라는 시급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 지구적 생태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